나이 들어서는 무엇보다 내 마음의 평안을 지켜야 한다. 억지로 하는 만남은 결국 자신만 상하게 할 뿐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년에 후학들에게 남긴 경고의 말씀입니다. 심리학계의 세계적 권위자 스탠포드 대학교 수잔 데이비드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사회적 의무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진정한 관계만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준다. 이 한마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주장을 근거로 우리가 평생 의무라고 여겨온 경조사, 참석의 진실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경조사라는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어 진정 자유로운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는 지혜를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소중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어 큰 복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경조사를 인생의 필수 코스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회가변. 초대장만 받으면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마치 그것이 인간다운 삶의 증거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정말 경조사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냉정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일부 경조사가 만들어내는 가짜 인간관계 330-900. 박 씨는 지난달 고등학교 동창의 아들 결혼식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동창들 사이에서 오간 대화는 축하보다는 서로의 처지를 품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네는 사업이 잘 되나 봐. 차가 바뀌었네. 저 사람은 요즘 힘들다더라. 표정이 어둡네. 우리는 언제 손자 얼굴 볼까? 정작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 대한 관심은 5분도 채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시간은 온통 서로의 경제력과 자녀들의 성취를 비교하는 시간이었죠. 박 씨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동창을 축하하러 간 건가? 아니면 품평회에 참석한 건가? 이것이 바로 현대 경조사의 민낯입니다. 겉으로는 축하와 위로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고 서로를 평가하는 무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팀이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조사 참석자의 73%가 진심보다는 의무감으로 참석한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68%가 경조사 후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만나고, 억지로 축하하는 삶을 살게 된 걸까요? 이 씨는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경조사비로 무려 180만 원을 썼더군요. 직장 동료 자녀 결혼식 20만 원, 친척 어른 장례식 50만 원, 이웃 돌잔치 10만 원. 하나하나는 부담스럽지 않았지만 합계를 보니 한 달 생활비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지출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경조사 연락은 그야말로 날벼락과 같습니다. 얼마를 내야 할까? 네 고민만으로도 며칠을 끙끙 앓게 됩니다. 너무 적게 내면 체면이 서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많이 내자니 가계에 부담이 됩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024년 조사 결과 50대 이상 가구의 연간 경조사비 평균은 24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월 평균 20만 원으로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지출이 일방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경조사에 열심히 참석하고 돈을 내지만 정작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들이 똑같이 도움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죠. 정 씨는 어머니 장례식 때 이런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평소 자신이 빠짐없이 참석했던 사람들 중 절반도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20년간 결혼식, 돌잔치, 회가변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직장.
동료는 갑자기 일이 생겨서라는 문자 한 통만 보내왔습니다. 그때 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지켜온 의리는 사실 일방적인 것이었다는 걸 말이죠. 가족이나 친척의 경조사는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가야지라는 명분 아래 숨겨진 갈등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 씨는 큰아버지 장례식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고인을 추모해야 할 숙연한 자리에서 친척들은 장례비 분담 문제로 서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형님은 맞으니까 더 많이 내야죠. 무슨 소리야? 형편을 봐서 내는 거지. 평소에 안부 한 번 안 물어보던 사람이 이럴 때만 가족 타령이야? 어린 시절 그렇게 정겨웠던 대가족이 언제부터 이렇게 각박해진 걸까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쌓인 서운함, 경제적 격차로 인한 질투와 시기, 그리고 오래된 오해들이 경조사라는 무대에서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갈등이 경조사가 끝난 후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때 누가 얼마 냈다더라, 어느 집이 인색하더라는 식의 뒷담화가 몇 달 동안 지속됩니다. 서울대학교 가족학과 연구진이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가족 경조사 후 친족 간 갈등이 심화되는 비율이 무려 45%에 달한다고 합니다. 화합을 위한 자리가 오히려 분열을 가속화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조사에 가지 않으면 정말 인간관계가 끊어질까요? 실제 경험을 해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5년 전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경조사 참석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로 인해 의사로부터 스트레스를 피하라는 권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진짜 가까운 사람들은 건강이 우선이에요.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주었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리 가깝지 않은 관계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경조사에 가지 않아도 진정한 관계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는 더 깊은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동창이 아버지를 여의었을 때 김 씨는 장례식장에 가는 대신 집으로 직접 찾아가 일주일 동안 밑반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그때 받은 도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화려한 장례식장이 아니라 조용한 일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축하는 시끌벅적한 결혼식장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작은 행동에서 나옵니다. 현재 김 씨는 경조사 참석을 80% 줄였지만 인간관계는 오히려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의미 없는 만남은 줄이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은 늘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경조사에 가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의미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박 씨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새로운 소통 방식을 배웠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거리두기로 인해 장례식에 갈 수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박 씨는 친구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직접 얼굴을 보며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꽃으로 화환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손편지였습니다. 요즘 누가 편지를 쓰나 싶지만 정성스럽게 써서 보낸 편지였죠. 한 달 후 친구가 찾아와서 한 말이 잊을 수 없습니다. 장례식 때 많은 사람이 와서 인사도 해주고 조의금도 냈는데 정작 기억에 남는 건 내가 보낸 꽃과 편지야. 특히 그 편지는 지금도 가끔 꺼내서 읽어. 어머니 생각날 때마다 위로가 돼. 진정한 소통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억지로 몸을 이끌고 가는 것보다 마음을 담아 전하는 것이 훨씬 큰 감동을 줍니다. 정약용이 경조사 가지 마라. 반드시 후회한다고 한 이유를 이제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경조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인간관계에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스트레스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관계라면 한 번의 불참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 진정한 가족이라면 우리의 사정을 이해해 줄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정말 행복하기 위해 살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진정한 행복은 불필요한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때 찾아오는 작은 해방감일지도 모릅니다. 바람에 흔들리던 갈대가 뿌리를 튼튼히 하여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유로운 존재니까요. 오늘 영상이 끝나면 잠시 눈을 감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체면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평안과 행복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런 여러분을 늘 응원하며 다음에도 더 좋은 지혜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